인생의 살롱, 나를 위한 선택들이 내 삶에 가득할 때로 들어가 볼게요. 때론 경험하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민지님, 혹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음,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뭔가 되게 더 신중하게 음, 고민을 해볼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생각들이 쌓여야 나중에 결정할 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적당히 하고, 이제 가서 경험을 해보고 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건 또 제가 아직 어려서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뭔가 그래도 민지님도 어떤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다르니까. 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에 선택을 할 때도 문과 이과로 나누는 것도 달라질 때도 있고, 대학을 올 때도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휴학을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휴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할 때도 이런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결정은 다르지만 그 뒤에 또 이루어지는 일들은 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재밌는 연설을 하나 봤어요. 그게 어떤 분의 연설이었냐면 스티븐 잡스. 어, 스티븐 잡스가 그때는 이제 살아 계셨으니까 네. 연설하는 것 중에서 기억 남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뭐 더 유명한 말들이 많이 네. 있겠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거울을 세 번 보래요. 거울을 세 번 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래요. 나를 직접 보고 거울을 본다는 거 나를 본다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래요. 음, 근데 제가 뭐 거울을 뭐 자주 보는 성격은 아니지만 네. 세 번 정도 맞다 아니다를 생각해보고 나름의 결정을 내리니까 예전보다 그 결정의 순간들이 조금 도움됐고 음, 스티븐 잡스라는 제가 아직도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음, 뭐 그런 하나의 장치가 있으면 음,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가 삶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항상 뭐 부모님, 친구 아니면 선배 아니면 음, 환경적인 요소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혹시 삶의 중심을 두는 방법 있을까요? 어, 자기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음, 같고, 그걸 가지면서, 근데 일기 쓰는 게 요새 되게 중요하다고 더 느끼고 있어요. 일기 제가 예전에 일기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어, 같이 하던 DJ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일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었어요. 가져와서 서로 가져와서. 오, 근데 그 친구가 듣더니 뭐 재밌대요. 제 일기가 좀 보여주기도 했고 음, 뭔가 일기라는 거는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냥 나 이렇게 썼어. 너 한번 봐도 돼. 음. 오픈했었는데 일기 쓰면서 그럼 어떤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서두 없이 내가 그냥 오늘 있었던 일과를 막 쓰기 바빴거든요? 음, 근데 내가 이걸 왜 일과를 지금 쓰고 있지? 딱히 도움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놨다가 요즘 다시 일기를 쓰는데 이제는 약간 일기 안에서도 쓰는 그 루틴이 있는 거죠. 서사가 들어가는 네, 거죠. 만약에 나에 대해 내가 오늘 느꼈던 감정의 음, 이름. 그러니까 뭐 질투가 될 수도 있고, 부러움이나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단 적으면 정리가 돼요, 머릿속이. 그러고 이제 좀 감사한 일들을 적는다던가, 음, 뭐 그런 약간 챕터들을 정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적으면서 좀 나는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거를 계속 나를 파고들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서서히 약간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과 마음을 정돈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뭔가 이게 마음이 여린 사람 아니어도
뭔가 시작할 때거나 하는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갑자기 제시하면 흔들리잖아요. 그쵸. 항상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음. 저도 일기는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요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음. 근데 하나 계획한 건 있죠. 제가 다이어리를 하나 구매해놨죠. 그런 게 있잖아요. 다이어리를 사는 순간부터 그래도 펼쳐보기라도 한다. 아, 맞아요, 맞아요. 재작년에는 안 샀거든요. 작년에 샀으니까 작년 12월에 원래 거 팔잖아요. 언젠가는 거기다 얘기를 쓰지 않을까. 언젠가는. 뭐 쓸 거예요, 물론. 아. 왜냐면 저도 습관이 있으니까 얘기를 쓰는 네.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 어떤 사람은 꿈,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뭐 아니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민지님은 어때요? 저는 요새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들인데, 돈이 잘 벌리는 음.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돈은 안 사이가 벌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왔다 갔다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예. 뭘 해야 되지? 뭐가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음. 근데 이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돈이 지금은 안 벌려도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걸로 이제 바탕을 쌓으면 그게 나중에 또 도움이 돼서 더 크게 이제 활동을 하고 더 큰 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장해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고 이게 잘하고 싶은 거랑 하고 싶은 것 중에 잘하는 거를 업으로 하고 싶은 거를 취미로 하고. 그런 그래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것도 사실 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하는 걸로 수입을 이렇게 벌어놓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계속 꾸준히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안정적이게 됐을 때 하고 싶은 거를 그게 잘하는 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업으로 삼으면 또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그게 진짜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다림 같아요. 바로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하면서 나중에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할 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시간이라는 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혼자서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인터뷰를 언젠간 하겠지. 제가 예전에 인터뷰 한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민을 들어주고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커뮤니티 처음 가입했었을 때도 거기도 익명이었지만 고민 상담소가 있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하는 고민들, 연애할 때 하는 고민들, 교수님에 대한 고민들, 막 이런 수업을 선택할 때 대한 고민들이 막 올라오면 누군가는 댓글을 막 달아줬어요. 그리고 저도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과 소통도 하고 사연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다 보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일들을 계속 해보자. 그래서 그게 선택 기준이 됐고 지금 벌써 이 방송을 한 지 한 3,000일 정도 됐더라고요. 팟빵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로그인하면.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깜짝 놀라긴 하죠.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데 난 참 잘한 선택을 했고 오늘 또 민지님이랑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런 것 같아. 다음 질문은요.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민지님 보고 막 지금 잘하고 있는 걸 포기하라 그래. 누군가가. 그러고 갈 때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하던 걸 포기해라. 되게 이건 현실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런 순간들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어, 오히려 간절하다, 원하다. 이건 20대 때도 많지만 30대, 40대 때도 더 많아지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도 생기니까. 어, 그냥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놓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을 것 같아요? 담아둘 것 같은데, 저는? 음, 왜냐면 그것도 후회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던 거였는데, 그거를 포기를 해라. 근데 그게 어쨌든 포기를 하면은 그 선택도 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탓할 수가 없는 거죠, 후회하면. 응.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 잘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진짜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뭐 꿈,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요소로 작용이 될 테고. 민지님은 간접 경험을 좋아해요? 직접 경험을 좋아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요즘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어,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음. 뭐 내가 꼭 하지 않아도 워낙 간접적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약간 사람 많은 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간접 경험으로 유튜브나 그런 데 요새 영상 잘 잘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그냥 핸드폰으로만 즐기고 다른 뭔가 그런 취미 활동, 액티브한 것들. 응, 응.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경험으로 어,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거 딱 진짜 해야겠다. 아까 뭐 새해 계획할 때 얘기했지만 아, 일단 보드 타는 거요. 보드. 응. 지금 딱 보드 철이잖아요. 원래 한 1월, 2월까지 그쵸. 아닌가요? 지금 막 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보드를 딱 한 번 타봤거든요. 음, 근데 전에는 이제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요새 약간 뭔가 활동적인 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럼 막 피아노 같은 것도 다시 배워보고 싶고. 예전에 피아노 한번 네네. 배우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원래 그때는 엄마가 그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어, 태권도, 피아노, 맞아. 뭐 미술도 시키셨고. 맞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많이 배웠는데 지금까지 손에 놓지 않은 게 제가 그림이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한테도 선물 드릴 때 그림 보내준 적도 있었고 오, 왜 놓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그 그림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위로를 많이 줬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잘 선택했다. 음, 그리고 저는 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보면 딱 하나는 직접 경험을 해요. 사람을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IT가 발달하면서 되게 보여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인스타, 유튜브 아니면 방송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직접 경험해봐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서도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후회가 된다면 민지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래는 뭔가 후회를 하면 한 일주일이면 끝나야 될 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있어. 아, 그러면 그걸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음, 빠져나오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근데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라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약간 전 옛날부터, 되게, 약간, 근데 뻔한 말들이 정답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응, 하나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응. 거군요. 뻔한 것들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얘기한 이유가 있는 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것들이니까. 응. 그러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일에 후회가 되면 너무 그 생각을 빨리 끊어내고, 다음번에는 어떤 이런 거를 해봐야지. 그때는 이거 못했으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도, 어쨌든, 저희가 지금 80살 아니잖아요. 100세 시대예요. 네, 80살 막 이렇게 먹으면은 뭐, 약간 그렇게 좀 의욕이 없을 수도 음, 있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젊은 나이라고, 이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거를 다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이 생겨요. 또 음. 우리가 후회만 하면 끝이 나는 거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도 뭔가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도전하게 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냥 받아들이긴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거는 항상 기로에 놓여 있어요. 오늘 아침에 뭘 먹고 싶은지, 아니면 이번 주말에 뭘 할 것인지. 잘 보면 계속 연속성이 있는데 너무 반복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후회라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음.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나서 아주 행복했던 기억. 아주 행복했던 기억. 이 기억은 진짜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았다. 왜 갑자기 웃어요? 갑자기 좋은 기억이 좀 났어요? 슬프다. 행복했던 기억이 딱 떠오르지 않네요. 이렇게 확 떠오르라고 하면은, 음, 있을 건데 지금 질문을 딱 받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바다를 떠다니듯이 이렇게 그럴 아주 수도 망망대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근데 있어요. 오늘 방송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아 그때 그 얘기 했었어야 됐는데 무조건이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행복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음. 저는 연말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원래는 어떤 행복한 기억들이 있었을까? 스스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변 동생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오빠는 20대 때 어땠냐고. 그럼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바쁘게 지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맞긴 한데 네. 내가 그 기억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근데 30대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내 옆에 이렇게 따뜻한 기억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방송하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이 새로운 스튜디오 올 때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선택하고 나서 처음에는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말했어요. 그전 스튜디오 끝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원래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을까봐 고민했었는데 선택하고 나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뭐 소소한 행복도 누군가에겐 아주 행복했던 기억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 드렸고요. 민지님 또 숙제 하나 드린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색 질문 두 가지 할게요. 살다가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적. 엄마가 이 등짝 스매싱을 딱 때리는 것처럼 그런 적 저 있을까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코로나가 시작될 쯤이었는데 그때 약간 이렇게 마음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네. 학교도 안 몸이 가고. 굉장히 나태해졌죠. 나태해져서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뭔가 그렇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남들보다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스스로한테 엄청 화가 나거든요. 저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군요. 엄청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놀아도 너무 놀았다.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이제 생각이 든 거죠. 평소에 열심히 하던 분이니까 또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민지님 전공을 알고 있으니까 네.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니까 음. 이게 한번 내려놓으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원래 예술이나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은 잠깐 연습을 안 하거나 잠깐 뭔가 내려놨었을 때 그게 회복이 쉽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정신 차려야지. 예요, 사실. 정신 차리셨으니까 지금까지 또 왔죠. 잘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살다가 언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 드냐면 몸이 진짜 아플 때. 아, 제가 작년에 좀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혼자 사니까 아프면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홀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또 방송이 매주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내가 다음 주에 방송 가서 또 어, 하지. 왜냐면 청취자와 약속이기도 하고 게스트 분과 약속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게 방송이지 않을까. 매주 하고 어, 있는 방송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질문 안 받아봤을 것 같아요. 혹시 남들이 미치도록 부러웠던 경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제 스스로가 성격이 부족함을 계속 찾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부러움을 더 잘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 비교도 좀 잘하고 이, 내가 더 잘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대학교 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용만 했었던 것 같고 그러고 항상 어쨌든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외적인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내 시야 안에 더 들어왔군요. 미치도록까지 부러웠던 거는 그런 살안찌는 체질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타고난 애초에 것들이. 타고난 것들, 뭐 얼굴이라든가 그런 골격 음. 이런 거.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쵸. 예쁜 게 이게 꽤 중요하더라고요. 또 보여지는 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랬던 적이 없어요. 뭔가 미치도록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자존감은 높은 편인가 보다. 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다만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자존감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내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오, 나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네,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래 또 한 번 했어요. 이게 제가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어느 순간 난 떨어졌겠지 했는데 똑같아요. 더 높게 나온 어,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높아진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내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게 강한가 보다. 음, 저는 뭐 혼자 살기도 하고 혼자 뭔가를 만들어냈던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게이트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요. 뭔가 이런 선구자를 역할을 몇 번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막 털어놓다 보면. 음, 그랬을 때 혼자 또 뿌듯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한 것들이 분명 머릿속에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없었는데 뭐 살다 보면 또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한 시간 좀 넘게 얘기를 했어요, 민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왜 팟빵 때보다 더 편안한 느낌인 건지 모르겠는데, 좀 자리가 편해서 그런가? 자리도 더 넓어지기도 했고 이 분위기에 가져 있는 것도 있고 민지는 또 이제 우리 방송에 여러 번 오셨으니까 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오셨어요. 그래서 좀 편안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아마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좋은 대화의 흐름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음, 민지님 얘기도 저도 편안하게 듣기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민지님 얘기 듣고 예전에 보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음, 저도 그 댓글 보면서 민지님이 이런 얘기 하셨지. 왜냐면 음, 현장에서는 모든 걸 기억하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안 나지만 댓글이나 이런 걸 또 보면서 그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민지님이랑 오랜만에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좋은 주제로 얘기를 해서 음, 그리고 민지님이 이 주제에 또 딱 맞는 분이어서 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오늘 새 방송인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지님이 한번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